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고 있고 그 클럽에 회원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때로는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이 느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원희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원희님은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그러는 공간인데, 물론 이제 매매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어제 한 회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회사 후배들이 주식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작년에 되게 기고만장해 했대요, 그 후배분들이. 근데 올해 다들 겸손해지고 착해졌다고 합니다. 뭐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식 시장의 상황이 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주식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공감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엔 기고만장했다가 올해 다들 겸손해지고 착해졌다. 근데 문제는 그 후배들 중에서 계좌 잠식을 당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계좌 잠식이라는 건 다 물린 거죠. 다 물려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존버타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월급을 받으니까는 돈을 더 넣어도 추가로 잠식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방치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그 회원분께서는 계속 잘하고 있으니 물어봤겠죠. 뭐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선배님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이제 조언도 구하는데, 이제 이분도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조언을 하기 어렵다. 근데 좀 도움은 주고 싶은데 언니님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뭐 어려워지고 지루해지고 이러는 와중에 다들 이렇게 계좌 잠식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이런 상황. 참고로 이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언니님, 그 후배들 계좌 잠식된 거 뭐 일종의 좀 혀를 뚫어서 좀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나 뭐 솔루션, 순서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맞아요.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제가 그 계좌를 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계좌에도 접목 가능한 절대 비법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도 일단 계좌도 봐야 되고 그 분이 그 계좌에서 무언가 조치사항을 이행해 나갈 만한 실력이 되는지와 아니면 그런 기본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사실상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맞겠죠. 네. 뭐 근데 이제 뭐 안 됩니다. 솔루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좌절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팁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한테는 솔루션이 있고 누군가한테는 솔루션이 없다라고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기본기를 갖춘 사람은 그러한 계좌 상황이라도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어떤 솔루션도 그냥 무용지물이다. 이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장에서 계좌 잠식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지루함이거든요. 시장이 정체되고 박스 움직임이 강하게 보여지고 뭔가 작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너무 더디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조바심도 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작년엔 안 그랬는데 내가 작년에는 수익 잘 났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하다 보니까 막 뭔가 빠르게 하려고 해요. 빠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뭐 종목 잘 알고 모르고 상관없습니다. 당일 시장 열리면은 제일 먼저 거래량 상위 종목 보고 거래량 1등 종목 딱 찾아가지고, 오늘은 A프로젠 HNG죠. 이 종목이 떴어요. 이 종목을 보자마자 그래, 오늘은 이거구나, 얘의 날이구나, 마침 갭도 떴네 하면서 매매를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이 시작일 때 자신의 계좌 상태나 뭐 이런 거 별로 의식도 안 하죠. 왜냐? 이거 가지고 수익 내면은 내 계좌 상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수익만 내면 되지, 이렇게 바로 눈앞에 한수만 보고서 달려들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달려든 종목들 대부분이 계좌에 남아있을 거예요. 물려서 남아있을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이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거를 근데 방치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계좌 잠식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계좌가 점점 비좁아지고 빈약해지고 물린 종목으로 가득 차니까 위축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날 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물리는 거, 방치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빠른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잘 안 되면은 손절도 하니까 손절하면서 계좌가 점점 녹아가지고 투자 금액이 반토막이 난다던가 막 그러는 일도 되게 많죠. 많죠. 이게 뭐
내가 계좌 현재 물려있는 거를 신경도 안 쓰고 이걸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그런 분들한테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물린 거를 신경 안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좀 물려있고 수익이 당장 안 나니까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들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맞아요. 네. 열심히 달려들면 물린다. 많이 물려있으면 열심히 달려든다. 이게 이제 다 해당이 되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계좌가 먼저냐 종목이 먼저냐에서 종목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좌는 종목으로 구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종목 하나하나에서 수익을 내면은 계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요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냥 요 부분은 확고하게 저는 계좌가 먼저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재미없다, 시장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 얘기 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희 방송에서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뭐 실제로 이제 뭐 시장 흐름을 같이 체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뭐 크게 재밌었던 적은 없죠, 거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수익이 안 나니까 뭐 크게 물리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뭐 지수가 막 폭락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크게 물린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은 많이 물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는 큰 것도 아닌 경우가 많고. 근데 문제는 수익은 안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오늘도 그냥 별로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루하루 가면은 그럼 과연 이게 주식으로 내가 수익을 제대로 낼 수는 있는 거야? 이런 시장에서도 막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고수들은 나랑 다르게 수익을 더 잘 만들어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 공부를 하는 거죠. 더 급등 단타 쪽으로 공부를 하고 더 빠르게 순환시키는 걸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계속 길이 없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데 본인이 헤매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급등 단타든 뭐든 간에 길은 있는데 뭔가 딴 곳에서 찾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정말로 관점과 기본기와 뭐 이런 전제 조건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많이 설명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네모나게 그린 거는 이거를 한 100이라고 볼게요.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주식시장에 1년이라는 시간을 100이라고 보고 이렇게 네모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감적으로 느낌적으로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할 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냥 비유적 표현입니다. 70% 이상입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한 80%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시장 그리고 안 좋은 해가 있잖아요. 연마다 다르니까 매해마다 다르니까 그럴 때는 80, 90%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70% 비중은 시장이 좋다라기보다는 안 좋거나 지루하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럼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지루한 때예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그냥 이런 거예요? 보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충격 먹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 분들한테는 이빠른 소리나 달달한 이야기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충격이 전해지더라도 그 충격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 나쁜 시장 아니에요. 굉장히 보통의 시장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느낄 때 너무 지루하고 진짜 최악의 시장 같다고 느낄 뿐이지 정말 보통의 시장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일단 다르겠죠, 생각하는 게. 정말로 좋다라고 괜찮네라고 하는 시장 빈도는요, 시장 비율은 한 30% 안쪽일 것 같아요. 이 30%도 되게 많이 쳐주시는 느낌인데? 근데 안 좋은 시장도 있잖아요. 시장 분위기 진짜 안 좋은 한 해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 비율이 높아지겠죠. 80%, 90%? 좋을 때는 10%.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게 레귤러입니다. 근데 작년이 정말로 이상한 시장이었던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좋았던 적이 한 70% 이상이었어요. 되게 이례적인 시장입니다. 1년 내내 좋았던 게 80%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다렸으면 다시 더 좋아졌으니까.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기다리면 더 좋아졌잖아요, 작년에는. 방금 전에 그 말에 답이 있는 게 대부분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도 별 무리 없이 기다린 거죠. 압박받지 않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죠.
하지만 기다리는 상황만큼은 안 좋았던 시장은 맞지만 그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더 좋은 때가 많아지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얼마나 더 이 100% 중에 몇 프로가 좋냐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60% 정도는 좋고 40%가 안 좋은 그런 게 연출만 돼도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얘기에 가깝잖아요. 기다리기 쉬워진다라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그죠? 예. 기다리면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네, 체감적으로 압박을 덜 받으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반대로 요런 보통의 시장에선 어때요? 기다릴 때 압박이 생겨요. 안 좋은 시장이 더 많으니까 기다려봤자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불안하고 불신이 생기고 어때요? 힘들죠?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기다려서 좋을 게 없어. 하다 보면 이런 매매 찾죠. 나는 빠르게 끝내겠어. 스캘핑 치고 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빠른 종목을 올라타는데, 올라탈 때가 문제는 꼭대기에서 올라타고, 올라타면 안 되는 데서 올라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계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는 그럼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런 매매 안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초보가 아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내공이 있고 이런 걸 다룰 줄 알고 시장도 읽을 줄 알고 이 안에서 균형도 맞출 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지는 않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계좌 상황에서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으로 갈 것 같아요. 한신기계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아까 이전 종목보다 이런 종목으로 간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은 최소한 박스 대응이 가능하니까. 빠른 종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정도의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스캘핑 치기에 용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로 분별해서 들어간다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초보자들은 바로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런 종목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고, 이 종목을 당일에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기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하죠. 네, 그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저의 성향을 알고 제가 어떤 매매를 다룰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궁합이 맞는 종목을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런 종목을 꼭 해야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느낌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딱딱딱 정해진 코의 높이는 이렇고 눈의 크기는 이렇고 얼굴의 각도는 이렇고 이런 사람의 외모를 그려놓고 나는 이런 사람 만나야지 하게 되면은 밖에서 사회에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대방을 만날 때는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의 성향이나 스타일에서 나랑 되게 맞는 사람이 내 옆으로 왔네, 저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다, 이게 현실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꿈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여러분들이 정해둔 그 기법이나 뭐 딱딱딱 부러지는 모든 것들이 함정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차이가 저는 이제 고수로 넘어가는 길이냐 초보에 머무르느냐 이 경계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알아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다름에서 차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했었던 요런 차이를요 넘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나는 그냥 이런 거에 달려드는 사람이고 고수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에서 지금 시장을 이용한 스캘핑을 친다. 그리고 이 종목을 잘 골랐기 때문이 아니라 고수들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둡니다. 씨를 뿌리면서 계좌가 1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이 순환을 의식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계좌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항상 생각해 두고서 언제든 그게 돌아갈 수 있게끔, 멈추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계좌 잠식시키지 않는 상황을 항상 의식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초보자들일수록 이거를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냥 종목만 잘 매매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저희 클럽 안에서 어떤 분이 고해성사를 해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카페에 클럽 회원분들만 볼 수 있는
서로 작성하고 보고 그러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통 매매일지를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최근에 올라왔던 매매일지를 하나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회원분들 아니면 볼 수 없는 글인데 일단 저희가 좀 보여드립니다. 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6개월간의 외도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이분 회원분이고 저희가 1년 동안에 여기에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매매도 하잖아요. 근데 뭐 탈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좀 마음이 떠가지고 6개월 동안에 다른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5개월간 주얼클에서 집중하면서 분명 배운 것이 많았지만 이 단기 매매에서 뭔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이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죠. 단기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루한 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욕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해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한번 내가 좀 넘어지면서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풀어보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딱 200만 원을 배정해서 200만 원으로 시중에 굴러다니는 모든 단기 매매를 했습니다. 어니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무제한 쿠폰 사용하듯이 절제 없이 다 했대요. 미수물방, 톤손절,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강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6개월간 50% 수익률을 내어보자. 아마 이제 속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 역시 단기 매매로도 할 수 있지. 어니스트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게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매매하고 깨지고 복귀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가 연습용으로 만든 계좌는 정확히 마이너스 50%를 찍었다고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최근 6개월에 사실 뭐 마이너스 50% 찍을 시장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잠도 3시간 이상 안 자고 하셨다 그러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이 답안지에는 본인이 생각한 답안지에는 어니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계좌 관리의 중요성, 유연한 분할매수와 분할매도 그리고 매매에서 힘을 빼는 것 등이 적혀 있었다. 자기가 이제 계속 적어가면서 하셨나 봐요, 본인이.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적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뭐 그 어떤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라고 하시는 거고, 이 정도 결론을 얻었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이분의 감성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안에서 생각해 볼 거리 딱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왜 글을 남겼을까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뭐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글을 많은 클럽 회원분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저희 클럽 공간의 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유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기법 딱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무조건 수익 납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간 필요 없어요. 왜냐? 저희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아니면 내가 실수한 실수는 뒤따라오는 다른 누군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넘어질 수 있다를 서로가 서로한테 공유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간접 경험으로 흡수하고 경험치를 쌓아가는 속도와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진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보고는 싶었는데, 근데 나는 해보곤 싶었지만 시도는 못했지만 옆에서 누군가 대신 한번 해봤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잡아지거든요. 그 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저는 권장해요. 권장한다는 게 무조건 찍어 먹어보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오픈해주는 이 용기는 굉장히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 이걸 오픈하면서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출발선상에 쓴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으로 이분께 굉장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이분이 한 행동이 글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 저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거는, 이분이 한 행동은 10명 중에 8명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강을 건넌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 행동 시도하고서 돌아오는 사람이 저는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분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번 버디님한테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이분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쪽은 잘 아시니까. 일단 이거죠. 이거 딱 200만 원을 배정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해보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돌아올 여력이 있었던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나 단기 매매 해야지 막 하면서 근데 나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이 금액을 계속 키우거든요. 200만 원이 5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고 1억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만둘 수가 없게 돼요. 그쵸. 늪으로 더 깊게 빠지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강이 돼버리는 거죠. 이분은 뭐 미수 몰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어쨌든 200만 원 안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곳을 남겨두고 도전을 하신 거가라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말 마지막 안전벨트는 꽉 동여 매고 가신 것 같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돌아올 곳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성향적으로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신 분들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합의점을 꼭 세우세요. 절대 이것만은 지키세요. 그러면 이게 안전벨트가 돼줄 거예요. 마지막 합의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대가로 이거 하나만 지킨다. 그 생각으로 하시면은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단순해요. 안전벨트 자신이 자르고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정말로 강조하고 싶어요. 평생 후회합니다. 이거를 잘라내면은. 여기 이 부분에선 타협하지 마세요. 자신이 소액을 정확하게 배정하고 그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미련도 후회도 없는 경험으로 승화가 될 수 있어요. 되셨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개인들이 하는 시행착오와 이 사람이 했었던 시행착오. 이거 머니버디님이 방금 전에 이미 답변을 해주셨는데 차이점은요. 저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수가 존재하는 공간을 옆에 끼고서 혼자 외도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찌됐든 이 사람의 시야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자신은 이 선 밖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상대 비교를 해보는 그런 길을 자처해서 갔지만 이게 가능했기에 객관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점이 되고 경험으로 승화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길을 걷냐면은 이 자체가 없거든요. 즉 기준이 될 만한 특정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올바르게 했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시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기준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면 차라리 나은데 그 기준은 결국 자신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불러온 기준표는 엄마 친구 아들이 엄친아가 수익으로 300% 내가지고 차 바꿨대. 이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시작하면서 가다 보니까 선을 넘은 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서 계속 헤매죠. 그리고 그런 비교잣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절대 이거 가지고 매매 못하죠. 차 바꾸려고 하는데 200만 원으로 매매해가지고 차를 바꾼다? 안 되겠죠. 부족한데? 이거 당장 키우겠죠.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향적으로 제 얘기가 바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한테 타협점을 제시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옆에 자신의 안전장치나 비교군이 돼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보는 것도 꽤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저희 클럽이 아닐지라도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준 잣대로 삼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클럽에 이런 분들 은근히 꽤 있어요. 이분께서는 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공간 안에서 스스로 외도를 했는데 그냥 아예 나가버려가지고 나갔다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 클럽 안에서 이분처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외도하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되게 많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건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나는 뭔가를 찍어 먹어봐야만 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포인트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는 여기 부분이요. 하루에 500개 넘는 차트를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보고 나름 연구한답시고 3시간 이상 자지도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 열정을 어떤 방향에 쏟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잘못된 방향에 쏟은 건데 저는 이 포인트가 뭐 잘못된 방향이든 잘된 방향이든 간에 한번 제대로 쏟아봤잖아요. 이분은 제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러고서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후회가 없으니까 적어도 내가 쏟아부은 노력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 걸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거 이제 보면 알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딱 정해둔 자금을 가지고 한번 빡세게 빡 해보고 안 되면 돌아서기. 그렇게 하는 게 좀 오히려 돌아오는데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도 추가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길에서 거기서의 장단점,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의 장단점 두 개를 항상 잽니다. 마치 이성 친구 상대방을 만날 때 양다리 살짝 걸치는 것처럼 잽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도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재면서 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현명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양다리는 처음에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 저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한테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남더라도 되게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은 6개월이잖아요. 뭔가를 그래도 스스로 길을 정하는데 6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6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6년이 걸려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저는 사실 이 회원분들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뭐냐면 6개월 걸렸잖아요. 6개월. 저는 5년 넘게 걸렸는데 저는 예전에 말했지만 오래 했거든요. 이런 거. 저는 버디님이 걸어오신 길을 알기 때문에 그냥 순간 빵 터졌습니다. 하여튼 뭐 부럽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심, 이 아직은 초심이거든요. 이 초심을 잘 지켜가시면서 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이런 걸 공유해주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분한테도 꼭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출발선에 쓰셨습니다. 정말로 출발선에 쓰셨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주세요. 그리고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거기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말이 뭐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 많이 생각할 거리가 됐을 거라고 미뤄 짐작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보고 계신 어니스타 주식빌더 유튜브 말고 네이버에서 주식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서 가입할 수 있는 이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유튜브 보고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클럽 멤버가 되신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대부분이 이제 클럽 멤버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반 회원분들 그냥 저희 클럽 아니고 유튜브만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좀 나름 활동할 수 있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뭐 주식 카페 커뮤니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회원도 그렇게 많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 카페가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둔 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저희 유튜브 보고 그래도 좀 비슷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좀 얘기 나누고 서로 힘 주고 받으면 좀 뭐라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저희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같이 좀 뭉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막 길 잃은 양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목자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오시면 클럽 공지 보시고 가입하시면 여기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께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인원이 돼보시는 것도 멤버가 돼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많은 배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저희 채널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주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께 저희 유튜브 정주행해라, 유튜브 다 봐라, 뭐 이런 말씀만 해주셔도 그 분들께 많은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